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원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데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몸짓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뜻을 주고받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언어가 되는 건데요. 오늘 함께할 화통 멘토의 언어는 바로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TV에서 보던 분을 또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멋있다. 소리가 막 팍 나오네요. 신기한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네. 또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 너무 눈빛이 너무 강해요 지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박지우 멘토 하면 저는 뭐 댄싱 라인이라든가 그 연예인들 그 탤런트 분하고 댄스 위드 스타. 네, 댄스 네네네. 위드 스타 그거 보면서 네네네. 저는 진짜 춤을 못 추고 박자도 못 차는데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스 스포츠계의 왕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자는 아니고 제가 요즘에 별명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고릴라라고. 아이 누가 그래요? 고릴라 아 마리텔에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그냥 수긍하고 있습니다. 애칭 귀엽게. 괜찮습니다. 저도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고릴라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저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국제기구인 WDC 한국지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댄스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도록 힘을 쓰고 있고요. 네. 또 제자들도 양성하고 있고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저희가 좀 이따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 화통과 함께 하시는데요. 또 우리의 빼먹을 수 없는 감초들이죠. 화통 클럽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저는 용춘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마실의 이재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TV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네. 굉장히 저 죄송한데 저희들도 TV 나오는 우리도 사람 TV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으시죠.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댄스 스포츠가 또 이 예의를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딱 나오실 때 보셨죠? 여자분 딱 숙녀분 딱 앞에 놓고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저희가 1년을 넘게가 진행했는데 저 손을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와 다르다. 오시자마자 예. 그냥. 아유, 네. 저도 그 1년을 넘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봅니다. 너무 황홀했어요. 아유, 별 말씀. 근데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와 슈트가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슈트 아닌가요? 아니 그냥 이게 마음 전에 나름 영어니까 네, 되게 슈트, 당황하고 슈트. 네. 긴장하고 얘기하는 게 느껴져서 원래 아, 정장이라고 슈트. 하려다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 정장이 잘 어울리시는데 네. 우리 화통클럽은 사실 이 댄스 스포츠가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는 없다. 언제 접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좀 더 살쪘을 때 이혁재를 닮았다 그래서 개그맨 네. 이혁재 씨가 그 틈만 나면 나와서 이걸 해서 네. 제가 무대 사회 볼 때 학생들 앞에 이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정말 납니다. 많이 했었죠. 예, 아,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실 수 앞에 아니, 나와. 아니, 지금 여기 우리 봐요. 그 멘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한번 보여. 이게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딱 이분이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 갑자기 댄스 스포츠 이런 거였나요? 아야 이게 댄스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그 흉내를 냈었다. 이 저는 얘기죠. 대학교 때 그 이렇게 교양으로 한번 댄스 스포츠 교양으로. 배워서 그때 또 이렇게 여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쪽은 교양이었지만 저는 이제 정식으로 댄스 스포츠. 체육 전공하셔가지고. 체육 아. 전공. 체육 전공. 체육 그럼 전공. 정식으로 배워요? 체육 전공은 댄스 스포츠가 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웠었죠. 그래서 사실 그 여학생과 같이 한다는 거에 좀 많이 설레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기승전 부럽습니다. 여학생 이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학생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댄스 스포츠가 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만 가도 그 주민분들이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함께 배우는 그렇죠. 정식 스포츠가 됐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아마 그 앞장서신데 또 우리 멘토께서 힘을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박지윤 멘토가 가지고 계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렇게 멘토 아닌 멘토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수줍기도 한데 표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자기 표현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 기준점에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강의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박수 주시죠.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발길이 닿는 그곳을 향해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잠시 길을 걸어봐 오. 네, 안녕하세요.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댄스 스포츠 국제기구인 WDC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 댄스에 있어서 지금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댄스 스포츠 마스터 박지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되게 수줍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도 많이 어리시고 몇 살이죠? 20살. 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 20살이요. 자, 저는 지금 37이고요. 아, 진짜요? 피부 관리 좀 했나?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주요 포인트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얼마큼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얼마큼 표현할 수 있는지가 얼마큼 중요한지 제가 조금 제 경험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댄스 스포츠를 당연히 하기까지는 제 가족의 영향이 많이 컸고요. 12살 때 제가 댄스 스포츠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댄스 스포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정말 아시다시피 시장 바구니, 제비족, 캐바레 여러 가지 아니면 춤을 추면 경찰들이 잡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12살, 11살 때 이쯤에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접하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댄스 스포츠는 남녀가 출 수 있는 최고의 표현력을 가진 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저한테 제일 큰 계기가 된 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세계 챔피언, 영국의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키가 한 이만했나요? 무대에 이렇게 서서 그 영국 선수를 보면서 정말 멘탈이 무너질 정도로 이런 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처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제가 연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춤을 추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항상 생각했던 건 표현. 즉 이 댄스 스포츠는 남녀가 서로 말이 아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춤을 연마하다가 깨달았죠. 종주국인 영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13살 때 제가 영국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미지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게 크진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댄스 스포츠를 전공하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으셨지만 영국까지 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센 관계로 영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13살 때죠. 갔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국행을 떠났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국의 나라에 갔어요. 춤 하나로. 춤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거기 영국의 제일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때 샘니라는 스튜디오였는데 정말 각국의 탑 랭크들이 항상 연습하는 장소였습니다. 13살 때 혼자 가서
파트너도 없이 구석에서 그렇게 연습을 한 5년 정도를 했었는데 물론 제 희망은 그거였어요. 한국 사람 말고 정말 내가 화면에서 보는 정말 이쁘고 섹시한 외국 파트너를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안고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아무도 저한테 파트너를 잡다라는 기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숍에도 일어보고 진짜 청소도 해보고 심지어는 건물 공사장이라고 하죠. 그 벽돌 나르는 걸 이제 어린 나이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벌고 그 연습비를 내기 위해서 하루를 일하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파트너 없지만 6년째가 되던 해에 제 영국 선생님 즉 영국에서 제가 레슨을 받았던 선생님이 파트너 제의를 하셨어요. 아, 이 여자랑 한번 춤춰 보겠냐.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를 받았을 때는 대회장이었고 저 혼자 세계 대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 3층에서 정말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대회를 보고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오라는 저희 선생님의 전화가 있어서 내려왔어요. 마침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여자 댄서가 그 당시 프로페셔널 세계 3위를 하던 여자인데 파트너가 깨져서 이제 저를 소개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내려왔을 때 그 여성분 당연히 전 비디오에서만 보던 여자였죠. 정말 소위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K-팝 인기가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돌 보듯이 댄스에서도 그런 아이돌 수준급의 그런 선수였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정말 이태리 여자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냐고. 정말 얼굴 표정은 진짜 한눈에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무시 아닌 무시의 표정이었어요. 감히 내가 세계 3위인데 동양 사람을.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 여자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 말 한번 믿고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전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싶기도 했는데 자신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날 약속을 하고 이제 런던에 있는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약속을 하고 2시에 약속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99년도. 한 3시간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 와서 몸도 풀고 음악도 틀어보고 무슨 스텝을 할까 고민도 해보고 근데 1시간 반이 넘도록 이 여자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40분 정도 지났을 때 신발 하나를 들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천천히. 한마디를 해요 저한테. 쏘리. 세계 3위예요. 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악을 틀고 이 여자와 함께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죠. 한번 잡아본다는 뜻이에요. 트라이아웃을 하게 됐는데 너무 떨렸어요 저는. 왜냐하면 세계 3위를 제가 언제 한번 실제로 보는 것도 좋은 기회지만 파트너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잡아본다는 게 저한테는 평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을 잡는 순간 음악이 들렸고 제가 배운 대로 여자를 리드를 했습니다. 한 2스텝 정도 했을 때 이 여자가 손을 놓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잠깐만 혹시 3일 정도 이태리에 와서 더 잡아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2스텝밖에 안 했는데 이 여성분이 제가 좋아서인지 혹은 아니서인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3일 동안 저한테 잡힌 이 기회는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이태리 로마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3일 동안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당시 C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김정민 노래가 있어요. 김정민. 얼마 전에 제가 공교롭게도
그 가면을 쓰고 노래 부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번 생은 제가 노래가 아닌 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민 CD가 있길래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정말 다짐 아닌 다짐을 하면서 아침 8시인가 일어나서 푸시업도 하고 음악도 들고 아 이따가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밤 8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요. 10시쯤 지금 자기 티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데리러 가겠다. 저는 10시간 동안 기다린 거죠. 집에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차를 타고 스튜디오에 가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내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그 3일 동안 저는 결과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춤을 춘다라는 상상을 가졌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3일이 되던 날 이제 이 이태리 여자가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주고 짐을 다 내리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먼저 거절당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 나는 이렇게 3일 동안 당신이랑 트라이아웃 잡아본 것만이라도 나한테 최고의 경험이었다. 너무 고마웠다라고 먼저 설레발을 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제 손을 잡더니 I dance with you 그러는 거예요. 세계 3위가 19살인 저랑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여성분의 나이는 34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프로페셔널 세계 3위 정도면 나이가 그렇게 되겠죠. 저는 따지고 보면 19살, 만 19살 혹은 20살이었는데 제 카테고리, 즉 제가 뛰는 종목들은 언더 21을 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21세 이하.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선수였는데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 그렇게 왔는데 춤을 그렇게 추기로 결정하고 정말 차 안에서 한 10분은 울었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건 꿈도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인데 정말 울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뭐 여러 가지 소리도 하고 이제 진정이 되고 나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나랑 왜 추냐 춤을. 아니 기라성 같은 남자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자, 이 여자 이름은 세레나예요. 세레나라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하다. 동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너의 표현력에 나는 그걸 높이 사서 너랑 춤추는 걸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I feel so much has gone around the world. 근데 저는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음악을 듣는 순간 내가 감정을 얻고 그걸 표현하는 게 다였지 내가 삼자가 어떻게 느끼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래서 춤을 추게 됐고 3주 연습 후에 이태리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즉 댄스 스포츠 세계 대회라 하면은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이에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이태리였고요. 2002년도였고요. 대회 날이 우리나라하고 이태리가 경기하는 날이었어요. 자, 저는 이태리 여자랑 춤을 추게 됐고 국적은 커플이 대회를 출전할 때는 항상 무슨 국가를 알릴 건지 정해요. 공교롭게도 코레아노로 나가기로 했어요. 이태리가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 커플이 출전하게 된 거죠. 제가 공교롭게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월드컵 막 시청에서 막 이런 소식이 들리고 막 얘기가 있는데 대회는 진행이 됐고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첫 번째 춤을 추게 됐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에 많은 소문들도 있었어요. 아, 이 세계 3위 한 세레나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동양의 누구누구를 잡았는데 잘못된 결정. 추락한다. 뭐 댄스 뉴스에서 나오고 저도 당연히 봤죠. 얼마나 심정이 제가 아팠겠어요. 표현하는 것에서 누구보다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마음 아팠지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회 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아침 9시부터 8라운드를 뛰었어요. 즉 댄스 스포츠의 경기 방식은 1라운드라 하면은 1라운드에 5가지 종목을 쳐야 되는 게 1라운드예요. 그러면 한 종목에 2분씩 10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1라운드. 거기서 뽑히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8라운드. 8 곱하기 5는 40곡을 춘 거예요. 40곡을 쳐야 결승전인 파이널, 세계대회 파이널 6커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혹은 지금까지도 동양인이 파이널에 들어간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댄스 스포츠가 정말 발전이 많이 된 나라인데 일본 챔피언이라 하면 그때 당시 혹은 지금도 48강이 최고 좋은 성적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고 혹여나 성적이 안 나오면 세계 3위를 하던 여자한테 해를 입힐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을 뿐이지 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열심히만 뛰었습니다. 공교롭게도 8라운드까지 뛰게 되었고요. 세계 2위를 했습니다. 네. 아니, 자 세계 2위를 하고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세계 1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지금 은퇴를 했지만 브라이언 왁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챔피언,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리스트죠. 그 사람이 단상 1등에 서 있더라고요. 단상 2등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안아주면서 축하한다 라고 악수를 청하고 단상에서 이제 국가가 퍼지고 있는 순간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혹시 나 기억하느냐?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13살 때 그 유명한 영국 스튜디오에서 코리안 보이 혹시 기억나냐? 생각난대요. 폴로보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폴로보이라고 별명이 생겼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파트너가 없을 때 혹시 그거 아세요? 동그랗게 먹는 캔디?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선수를 구경도 하면서 파트너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항상 그 유명한 선수들이 제가 또 좀 귀여웠겠죠? 좀 어렸으니까. 폴로보이라고 제가 소문이 난 거예요. 코리안 보이인데 왜냐면 그 유명한 탑 랭크 선수들이 항상 한 곡씩 추고 Give me a 폴로. 그럼 제가 하나씩 추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도 보고 저도 먹고. 단상에 올라서 제가 그 세계 챔피언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폴로보이다. 그 순간 그 1위 하던 그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친한 친구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까지 근 6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왔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제가 음악을 듣고 표현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뜻은 일반인들 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댄서로서 댄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창피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제 기준점이 섰다는 뜻이죠. 물론 아까 여기 패널 분들께서 댄스 스포츠 한번 표현도 해주시고 또 어디서 배웠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몸치라고도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았지 말로 표현한 자기만의 기준점을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댄스라 함은 저희는 댄스 할 때 말을 하진 않습니다. 몸으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한 여성한테 다가갔을 때 자, 지금 이 순간 당황한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렇죠? 왜 고개를 숙이죠? 왜 얼굴이 빨개졌죠? 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내가 표현을 했고
내가 표현하는 거에서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춤에서는 리드라고 해요. 우리 리드라고 아시죠? 자, 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또 이 리드라 하면은 우리 뭐 비즈니스적으로 말했을 때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자, 댄스도 마찬가지로 한 주체에 의해서 리드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춤이고 그게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 리더의 표현력이 정확하게 보여야 따라오는 팔로워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어떠한 기업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보스는 사원들을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고 명령을 한 사람이 보스예요. 리더는 자, 우리 이렇게 내 생각을 이런데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같이 이끌어준 사람이 리더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에 물론 목표가 어떻게 됐던 간에 다 틀리실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난 이제 뭐 하지? 난 앞으로 뭐 하지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단 1%의 확고한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제 춤의 인생에 있어서 이 표현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댄스 스포츠를 많이 발전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적인 대회를 하나 만들자. 4년 전부터 코리아 오픈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하게 됐어요. 상금 1억 5천. 그다음 제가 여기 지금 이 화통이라는 토크쇼에 나왔을 때 제가 기분 제일 좋았던 게 밴드예요. 정말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댄스 스포츠 제가 주최하는 이 코리아 오픈의 모든 음악은 16인조 라틴 밴드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회사고요. 자, 남다르게 저는 지금 댄스 스포츠에 있어서 라틴 밴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에 있어서 더 표현력을 가미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한 분, 두 분 모여서 16인조가 돼서 라틴 밴드가 됐는데 이 음악을 듣고 세계 대회를 했을 때 그 외국 사람들, 즉 세계 탑 랭커들이 자비를 써서 비행기표를 끊고 대회 출전하러 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코리아 오픈이 그만큼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댄스 스포츠를 하시는 모든 선수들의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다던데 이런 모든 불평 불만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소리를 해요. 확실해? 봤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표현이라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에 확고한 기준점이 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항상 그 확고한 기준점이 없었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변명 아닌 변명. 누가 이래서 이랬다더라.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자기만의 체면을 걸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그런 친구들 있죠. 시험 공부했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밤샜어.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막 작전이에요. 남들한테는 나 공부 너무 안 했어. 근데 밤샜어, 이 친구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략적인 표현이죠.
자, 이러한 모든 실생활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런 표현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 아니면 어떠한 목표가 있든 간에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삼자 혹은 나한테 체면을 걸면서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연마하시는 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직업이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숙달이 돼 있겠죠. 하지만 춤을 출 때 표현으로 발전만 돼 있지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확고한 기준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해보니까 아마 경험도 있고 경험으로 느꼈고 그만큼 깨달았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섰는데 지금도 역시 저는 성인으로서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크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내면서 자기 표현에 있어서 정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자기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2년 전부터 저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항상 일어나요. 항상. 안 믿기죠? 참고로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왜 아야? 자, 중요한 건 전 술을 못 마셔요. 진짜 술을 못 마셔요. 못 마시고 새벽 6시에 일어나자고 기준점을 잡은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내가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이게 첫날은 뭘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준점이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안 해도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여기 화통에 와서 제가 본론서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표현 정확하게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이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화려한 그 댄스 스포츠 무대 뒤에 노력과 땀방울과 열정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댄스 스포츠를 보면서 감동을 또 느낄 수 있나 봐요. 근데 네. 그 장면만 보면 몰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댄스 스포츠를 한 거 보면서 아니 예능을 보면서 막 눈물 펑펑 흘렸어요. 막
말도 못하고 왜냐면 울었어요. 그 무대 쓰기 전까지 네.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겪지 않은 이상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 댄서분들의 매일매일 그 연습을 통해서 그 무대에 딱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이랬구나. 또 그랬구나. 그들의 땀과 열정에는 또 이런 대가가 또 따라야 했구나. 사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 M 방송사 그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드셨구나. 들고 한 손 들고 뭘 했는데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댄스 스포츠가 인식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네. 만드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잘하고 계세요. 멋지십니다. 자, 우리 화통클럽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또 다르구나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표현을 하라는 거에 대해 중시를 두시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그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가진 지가 한 18년째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이거는 저만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네. 이제 같은 팀인데요. 네. 영준보라도 같은 팀인데 제가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정말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밖에 마이크를 안 잡고 계시면 정말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있는 데서 사회를 보고 볼 때는 제가 그 상황에 빠져서 모르는데 그 무대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래서 무대에 서는 걸 쑥스러워했었던 걸 제가 순간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야 여기 보니까 표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부터 내가 선 무대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 자체가 나한테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 딱 말씀 하나가 여기에 쫙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의 표현력을 지켜봐 주세요. 오, 손짓이 멋있으신데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표현하시는데 이 모양새 정말 이게 아니야. 근데 네. 모든 분들이 제가 어떠한 손짓이나 무슨 동작할 때 이게 다 춤으로 연결시키시는데 전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거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뭐 제가 수트가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이건 댄스 스포츠 의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수트를 입고 나온 건데 꼭 다 연관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좀 평범하게 봐주셨으면. 다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 이 컬러 매칭하면 여기 이렇게 그 하나 이거 뭐라고 부르죠? 행거칩 행거칩, 행거칩. 이것도 살짝 올라와 있고 근데 행거칩이 제 가고는 들리잖아요. 내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똑같은 행거칩인데. 확실히 다르네요. 나 참. 뭐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있었구나.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걸 붙였는데 저렇게 하는 동그랗게 거구나. 되니까 빼 얼른 이렇게. 빼. 이렇게. 이거는 빼요. 저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 근데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가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들었을 때 본인한테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이 겪어온 게 느껴져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를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영국의 나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주국, 댄스 스포츠 종주국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영국의 나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역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국의 댄스 스튜디오 그 거리 혹은 공항에서 내가 살던 집으로 가는 길 그거 외에는 제가 영국에 대한 뭐 명소나 맛집 전혀 몰라요. 지금도 그러면 몰라요. 그 박지우 씨가 영국을 어린 나이에 가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그렇게 영국에 가서 배우러 갔던 사람들이 혹시 있었나요? 물론 윗세대 어른분들이 가서 이제 2개월, 3개월 유학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많지는 않았고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아니요. 그분들도? 그때 윗세대는 한 50대 정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어떤 기량에서 갈 수는 있는데 사실 13살 때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사실 검증된 건 없는 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나이에 갔던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실 아까 듣고 이해가 잘 안 사실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릴 때 살짝 제가 미스한 게 있었어요. 영국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를 레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쳐볼까라고 음악을 틀고 제가 쳤는데 그때 바로 영국으로 건너와라라고 추천을 해서 제가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 선생님이 저를 스카우트하신 거죠. 끌어주셨네요, 이렇게. 물론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도 영국 선생님이 조금 보탬도 해주시고 저한테는 영국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영국 종주국인 영국 WDC 전 세계 협회 회장이세요. 아. 네. 아니 영국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면서 네. 그 이제 동양의 어린 아이가 이제 폴로를 먹고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영국은 좀 자부심, 좀 자존심 이렇게 좀 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좀 무시 아닌 무시 뭐 이런 거를 좀 받지 않으셨을까 사실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네. 연습실, 무용실 가면은 우리 그런 유럽 사람들은 암내라고 하죠. 동양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납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끼리 모르죠. 우리끼리는 모르죠. 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저도 김치를 안 먹게 되고 마늘 냄새가 날까봐 혹여나 레슨 외국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 피해가 있을까봐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서도 암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나 동양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레슨을 받는 중간중간에 제가 옆에 지나갔을 때 동양 사람들한테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걸 느끼셨어요?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희한하다 식생활이 이게 되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물론 그 세계 2위를 네네네. 하셨을 때가 가장 감격스러우셨을 순간일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그 수상의 영광 말고 제외하고 이럴 때 댄스 스포츠를 했을 때 나는 내가 이 댄스 스포츠라는 게 정말 스스로지만 멋있었다, 잘 선택했다. 이 대회는 또는 어떤 사람과 했을 때 정말 감동했던 춤이었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모 방송사에서 그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을 했을 때가 사실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댄스 스포츠를 많이 알아주시고 또한 저라는 인물을 인지해 주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섭섭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동양인 최초로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었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땄었어요. 그때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 방송 댄스 스포츠 편을 했을 때는 정말 실시간 검색 1위도 해보고 열애설도 나보고 뭐 그 유명한 모델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모델 그 제시카 고메즈라고. 와. 제가 그분이랑 춤을 췄어요. 네. 그래서 진짜 길가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기분은 좋았고 댄스 스포츠를 너무 많이 알아주시니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나 그 전에 더 대단한 거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댄서로서 그 프로그램에서 추는 제 춤의 실력은 제가 진짜로 추는 실력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적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댄스 스포츠 인식이 좋아진 거는 발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다 보니까 야, 저 친구는 진짜 저 배워도 안 된다. 라는 친구들 꼭 있어요. 예,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게 또 잘하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완전 박치다. 아 박치가 저한테 배우러 왔다. 예, 배우러 왔다. 완전 못 쳐. 이게 해도 안 돼 이거.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사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근데 솔직하게 제 네. 생각에도 그냥 빨리 사실- 이해시킬 것 같아요. 사실 우라통이 터지죠. 왜냐면 제가 뭐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정말 우라가 치밀이죠. 솔직하게. 근데 저도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분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분을 저렇게 가르쳤을 때 아 이럴 땐 좀 빨리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또 티칭에 대한 배움을 또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몸치 박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분들은 쉽게 상대방한테 배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몸치 박치라고 인지하고 계신 거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쉽게 삼자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몸치 박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가 됐네요.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야,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참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네. 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댄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말고 이런 분들께는 꼭 댄스 스포츠를 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분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회원분들 중에 사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당황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그분을 가르치면서 방법을 찾게 됐고 그분이 저한테 왜 배우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사지가 멀쩡한 나보다 더 즐기시러 오실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네.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 뭐 몸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댄스 스포츠를 추천하고 싶은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음악 듣고 즐기러 오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음악 듣고 즐기고 건강해지고 댄스 스포츠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저희 이제 궁금한 얘기들 많이 여쭤봤으니까 우리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충청대학교 1학년 실용음악과 정주연입니다. 네. 네, 댄스 스포츠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오, 그거 궁금하다. 저는 댄스 스포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던 댄스, 라틴 댄스. 각 큰 종목에 5가지가 있습니다. 모던 댄스는 쉽게 말해서 옷걸이 모양을 하고 꼬리가 달린 양복을 입고 추는 춤이고요. 라틴 댄스는 남녀가 떨어져서 추는 춤을 말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모던 댄스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꼬리가 달린 테일 숱을 입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여기 상처가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기 쇠가 박혀 있어요. 아이고. 제가 발레 전공을 했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부러지는 한도가 일반인에 비해 한 40%가 부족한데 그래서 모던 댄스를 포기하고 라틴 춤을 추게 됐어요. 그래서 라틴에서 지금 제가 전공자에서 제일 중요하게 좋아하는 거는 룸바. 룸바. 사랑의 춤 룸바. 네, 룸바 한번 룸바. 찾아서 네. 어떤 춤인지 한번 네.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랑의 춤이니까 그렇죠? 박지우 씨 한 모습으로 꼭 동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1학년 강성우입니다. 춤 이외에 좋아하는 다른 취미나 즐겨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전 취미가 없습니다. 어머, 춤이 정말 그래서 서러워요. 왜냐면 춤을 다 추고 나서 은퇴를 해서 이제 일도 하고 협회 일도 하고 대회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쉴 때 과연 뭐 할까?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항상 뭐 취미 생활을 갖고 뭐 자전거를 타는 친구도 있고 뭐 독서, 영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이라서 PT, 필라테스, 요가 이건 다 해봤어요. 왜냐면 선수 시절 때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미가 없어요. 네. 근데 요 근래 배운 지 4개월이 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골프를 배웠어요. 아, 근데 정말 화가 나요. 이 긴 채로 왜 공을 멀리 쳐서 저기까지 왜 걸어가지?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프 잘 치는 사람을 보면은 멋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춤하고 똑같은 몸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춤에 연관되니까 또 이게 또 춤과 연결되니까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 짝대기로 공을 쳐서 왜 저로 멀리 걸어가지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는데 공이 잘 맞으면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도 하셨으니까 네. 요즘 요생남 있잖아요. 요생남이 뭐죠?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제가 요즘 줄임말을 모르겠어요. 저도 요생남. 네, 요리하는 네. 섹시한 남자의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예 다른 분야니까. 근데 제 권해드립니다. 와이프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요리하면 안 돼. 왜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아, 근데 기회를 안 줘요. 요리 정말 잘하세요. 제가 아니, 봤을 땐 아니 잘해요. 그렇더라고요. 유학생들 아니, 왜안 중에 딱 믿어요, 두, 그걸. 두 부류가 있어요.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하다 보면 먹을 거를 안 챙겨 먹고 그냥 네네네. 나가서만 먹는 부류가 있고요.
또 그래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거 내가 잘 챙겨 먹어야지 요리를 하게 돼서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후자신의 전 경우이신 것 같아요. 스파게티도 잘 만들고 파스타도 잘 만들어요. 엄마야. 그래서 방송 요리 프로에 나가서 1등도 했어요. 엄마야. 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접는 거 당연히 잘하고. 오. 근데 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휘재 씨가 전 질문했어요. 박지우 씨, 파스타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면 삶아서 슈퍼에서 파는 소스 뿌리면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별거 있나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오일을 하고 뭐 뿌리 필요 없어요. 맛있는 소스 사서 뿌려서 드세요. 그게 더 맛있지 않아요? 요리 연구가가 되게 많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니 좀 전에 그 스파게티라든가 맞다. 요리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왜 책을 내? 아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도 친구들이 요리하기가 네. 어렵다 그러면 일단 그 많은 요리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기업들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놓은 파스타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의 네. 차이고요. 물론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당연히 맛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슈퍼에서 파는 소스를 믿고 그건 보편적이잖아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아.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이제 박지우 멘토와 작별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는 되게 감개무량한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세요. 맞아.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 저도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택해서 앞으로 정말 몇십 년이 지나도록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아마 본인들의 최고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즐거운 이야기 또 감동을 주셨던 이야기들 제가 잘 새기고 마음에 가지고 있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신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럴 때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또 주눅도 들기도 하는데요. 모든 행동은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노력을 믿는 것이 곧 표현하고 행동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